상자 텃밭의 가장 좋은 점은 그 흙의 유실이 전혀 없어요. 가장 쉽고 이제 많이 알려진 형태가 이제 주말 농장이에요. 도시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아주 편하게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돼 있는 밭인데요. 일항도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농기구도 많이 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쉽고 좋은데, 반면 이제 문제점이라면은 그 농사 작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여비량에 피해를 주는 이제 너무 많이 뻗는 작물이나 키가 큰 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요. 또 한 해 끝에 겨울 전에는 농사 끝내야 되고 다음에 연이어서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밭과 같이 이렇게 텃밭 형태인데요. 남의 밭의 일부를 이제 얻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밭을 이용하거나 또 귀촌이나 귀농하셔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텃밭을 말합니다. 텃밭의 장점이라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다년생 작물 재배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만 작은 면적의 경우 이제 기계화를 하기 힘들거나 이제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것이 저는 또 우리 장점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아파트 베란다 형태도 있어요. 요즘 많이들 아파트 베란다를 많이 그 작물을 기르는데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하시는데, 문제점이라는 거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햇빛이 부족해요. 햇빛이 부족하면 작물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이고, 그 다음에 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햇빛 문제나 통풍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시농부에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밭이 정해지면 이제 농사 계획을 짜는데요. 저는 사실 이 농사 계획을 짜는 걸 제일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겨울에 농사를 쉬면은 심심하지 않냐 하지만은 사실은 이 농사 계획을 짜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수십 개짜리 농사 계획을 짜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농사 계획을 짜는데 많은 것을 하느냐 하면은, 도시농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5평을 하는데 무슨 다품종을 하느냐 하지만은 5평에도 10작물, 20작물까지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냐면은, 다품종 소량을 해야지만이 그 농사가 즐겁습니다. 언제나 사시사철 수확할 것이 있게 되고요. 또 한 작물을 하면은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하지만, 다품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지변이나 병충해가 있어도 품종이 다양하면 전체가 죽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수확할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도시농부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농사 지으려 하는데 무엇을 심을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꼭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작물을 선택하실 때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몇 평을 농사 지느냐입니다. 5평을 농사 지으면서 고구마, 콩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평수에 따라서 작물 선택이 달라지고요. 얼마나 집과 거리가 머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집과 거리가 멀 경우에는 잎채소, 쌈채소는 힘듭니다. 또 가까울 경우에는 다양하게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수답이냐 아니냐, 가령 예를 들면 밭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 물을 줘야 하는 작물 같은 경우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밭에 방문할 수 있는지, 만약에 주말밖에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면 기를 수 없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작물들은 가능하면 삼가하셔야 되고요. 작물 선택을 할 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작물이 있는가? 요즘은 이제 특수 작물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를 수 있는 오크라나 여주 같은 작물들은 특히 도시농부들에게 꼭 길러봐야 되는 작물들입니다. 이건 여주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분들이 담장에 기르긴 했지만 먹는 거로는 별로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아열대 기후 가면서 더위에 굉장히 강하고 장마에도 강한 작물입니다. 쓴오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특히 당뇨에 굉장히 효과력이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아주 특효약으로 쓰이는 좋은 채소입니다. 이건 오크라입니다. 예전에는 잘 기르지 않았던 채소인데요. 우리나라가 자꾸 아열대 기후로 가면서 더위에 강한 작물이면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작물로서 추천받고 있는 오크라입니다. 요리를 해 먹을 때 간단하고요. 볶아 먹거나 장아찌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도 기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이 있는데 그 국거리 채소들이에요. 국은 항상 끓여 먹는데 이런 채소들은 밭에서 기르면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확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국거리 채소, 그러니까 근데 시금치들은 아주 추천할 만한 작물입니다. 요리하는데 항상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필요한 채소가 있는데 그게 향신 채소들이거든요. 대파나 이런 작물들, 부추 같은 것들은
마트에서 살 때는 양이 너무 많고 다 소비할 수 어렵지만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뿌리 뽑아가면 항상 좋거든요. 그런 작물들도 밭 한켠에 꼭 심으면 좋습니다. 채소 중에는 갈무리가 안 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쌈채소인데요. 쌈채소는 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먹고 끄쳐도 될 만한 그런 양만 하시지 너무 풍족하게 많이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말리는 것은 식량채소는 후순위에 넣는 게 좋습니다. 식량채소라면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나 콩 같은 작물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 그리고 일단 일정량 많이 수확해야 하는 채소들은 그것도 역시 후순위에 넣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이제 김치 작물들입니다. 작물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작물 배치도를 짜셔야 되는데요. 작물 배치도 짜기는 제가 이제 처음 시연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참 재밌는 작업입니다. 작물 배치도를 짜려면은 이제 밭의 방위를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벌판에 나오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아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해가 뜨는 방향만 알면 됩니다. 이쪽에서 해가 뜬다 그러면 이쪽을 딱 짚고 이쪽이 동쪽이 되죠. 그럼 반대쪽은 당연히 서쪽이 됩니다. 그러면 앞쪽은 남쪽이 되고 뒤는 북쪽이 됩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방위가 나오죠. 작물을 배치할 때 돼서 일단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밭이 있다. 그러면 방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를 정합니다. 동, 서, 남, 북. 이렇게 방위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작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길을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키가 작은 작물을 동쪽과 남쪽에 배치합니다. 꼭 키가 큰 작물,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작물들은 북쪽이나 서쪽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특히나 다년생 작물, 오래 기르는 것, 겨울을 나는 것, 작물을 위주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작물 배치도가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작물 배치도까지 다 짜셨으면 이제 밭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밭을 만든다는 것은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좋은 흙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해마다 흙이 바뀌기 때문에 내 밭을 고정적으로 가질 수 없어서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게 힘들지만, 이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노력을 해서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흙인데도 이 밭은 농사가 잘 되고 흙을 돌보지 않은 밭은 작물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흙을 만드시는데 신경을 먼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즐거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농사를 짓는 일항을 만드는 것인데요. 일항은 작물이 자라는 높이 올라간 두둑과 사람이 걸어다니고 물이 빠지는 고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지만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긴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장마 동안에 이 물이 빠지는 고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작물이 다 잠겨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들이 약간 좀 보면 좀 힘이 든데요. 그래서 기회를 이용해서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서 일항을 만들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좋은 흙을 만들고 싶으면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가 지나다니면 그 무게 때문에 흙이 다 젖어서 흙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요. 점점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얼마나 이게 힘드실까. 봄이면 이게 일항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매년 봄마다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가장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장마 기간이 긴데요. 이게 토양에 거름과 많이 넣어놓고 나면 장마 때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흙의 유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 했을 때 상자 텃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꼭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상자 텃밭의 가장 좋은 점은 흙의 유실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제 밭을 보면 이제 상자 텃밭은 위에 담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담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장마가 심하고 태풍이 와도 흙이 하나도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거는 그냥 흙이 아니라요. 거름을 주고 유기물을 줘서 아주 옥토로 만든 흙이거든요. 그 흙이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옥토가 되고요. 특히 장마 때 아주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우리나라 장마가 요즘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하는데 일단 물 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각이 져 있고 그 사이에 흙이 전혀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물 빠지는 이 고랑이 높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흙이
그 두둑이 잠기질 않습니다. 물 빠짐이 좋다 보니까 작물들이 그 장마 때도 거의 타격이 없이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약자에게 좋다는 점은요, 노동력이 훨씬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분보다 이게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하십니까? 하는데, 사실은 상자 텃밭이 여기서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손이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고, 상자 텃밭은 흙이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흙을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끝나면 이 안에 제가 볏짚도 썰어내주고 미생물도 주고 여러 가지 천연 영양제도 주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옥토가 됩니다. 이것은 그 고랑은 관리할 필요 없이 이 상자 텃밭만 관리해서 옥토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잘 믿기시지 않겠지만 상자 텃밭 하면 재배 면적이 훨씬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그것이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상자 텃밭을 하면은 밭이 이쁘다, 정원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도 많이 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처음 짓던 해부터 인터넷에 이제 저희 농사일기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누구 보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한 분 두 분 와서 보시더니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보시게 돼서 파워블로거가 돼서 지금 5년째, 5, 6년째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책을 내서 도시농부 올빼미 텃밭 가이드라는 책을 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농부가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제 블로그인 이제 올빼미 화원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면은 상자 텃밭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천연 농약 만드는 방법 그런 거 다 게시를 돼 있고요. 또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처음 농사 짓는 분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별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실패 없이 농사 지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도시인들은 사실 많은 경쟁에 이제 몰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교류하고 쉴만한 그런 여가나 또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쉴만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찾고는 있는데,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 안에 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쉬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도시농업은 성인들의 체험학습장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체험학습을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서 어떤 기술을 배우기보단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휴식도 얻고 자부심도 얻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사실 정작 어른들은 그런 것을 할 기회를 갖지를 않아요. 저는 사실 몸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서툴고, 또 기타 성인들은 누가 자신을 지적하거나 조언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면은 누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작물들이 저를 지적합니다. 작물들을 보면은 내가 나태했던 것, 그 현장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저만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게을렀던 것, 제가 방임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작물의 형태를 띠고 나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뭔가 깨달음과 그 각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인들에게 그 누구의 교훈보다도 부드러우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체험으로 내게 남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습관을, 고쳐지지 않았던 내 습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도시 농부들의 이 텃밭은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휴식하기도 하고 또한 깨우치기도 하는 다양한 텃밭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